네, 뉴스앤톡 뒷담화 톡톡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아를 점점 얼어붙은 국내 경제 상황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강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훈풍은 언제 불어올까요? 오늘은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를 만나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데요. 3년 사이 첫 분양이 이뤄졌어요. 꺼지지 않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열기 직접 확인을 했죠. 예, 2022년 4월경에 그 세종시 산울동의 아파트 분양 이후에 거의 이제 3년여 만에 올 초에 이제 그 5-1 생활권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권역에 이제 분양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뭐 분양가가 좀 높다.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걸 포함해서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세종시 부동산 불패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완판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정적 전망도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전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세종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일부 기축 아파트보다 높고 신규 단지 아직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는 일부 분석도 있었는데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1년 만에 전매할 수 있고 뭐 만 19세 이상 어떤 그 세대원이라고 하면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청약자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합강동 스마트시티가 어떤 국가적인 관심에 의해서 국책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합강 그 권역이 오송 KTX 역이라든지 청주 공항까지의 거리가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입지적 장점 등이 좀 반영이 돼서 부정적 전망보다 긍정적 전망이 더 우세하면서 새로운 반등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꿰고 올해 많지 않은 분양 시장도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커졌나요? 네, 일단은 뭐 첫 단추를 꿰다 이런 표현을 좀 잘 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2월 중으로 올해 분양 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분양 계획을 이렇게 확정 발표할 시점을 보면 예상보다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 지금 1월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2월에도 확정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룡건설에서 또 같은 합강동 권역에 424세대 정도의 민간 분양을 앞두고 있고 뭐 산울동에는 또 우미건설에서 약 1110세대 정도가 상반기 중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그 어떤 소식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LH의 그 공공 분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800세대 정도가 분양과 그 임대 형태로 해서 그 다솜동 5-2 생활권 첫 분양이 되겠죠. 그런 신호탄을 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2월 들어서 깜짝 등장을 했어요. 무순위 청약 3세대. 이것도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 120만 명이 그 3세대 청약에 120만 명이 무려 이렇게 뛰어들었거든요. 그 수치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무순위 한 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19 시기에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청약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그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역시나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은 저변에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일단 분석이 일단은 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유효하다. 뭐 저점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더 이상 외면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니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규제가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나. 그냥 묻지 마. 넣어놓고 보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게 있다 하더라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간다. 이런 부분에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꼭 하세요. 아, 이번에 못해서 아쉽네요. 네. 과거에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높았잖아요. 꾸준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더 높게 나타난 배경이 뭘까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그 소담동에 위치한 그 주상복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가보면 금강이 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또 BRT변이 가깝고 도보로 바로 지방 법원 검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31년에 들어오기로 확정됐잖아요. 그 입지적 특성이 워낙 좋았고 분양가 자체도 소위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최근 서울의 그 아파트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약 40억 원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좀 들었는데 여기는 무려 3억 원대였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걸 만약에 로또 청약에서 성공을 하면 최소한 시세 차익으로 3, 4억 원을 내 손에 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다 뛰어든 거죠. 뭐 청년 세대 입장에서 서울에 어떻게 40억 원짜리 84제곱미터를 청약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분양과 무순위 청약 흐름을 놓고 볼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의 흐름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세종시가 저평가돼 있고 견제를 받았던 시점이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나 이제 탄핵 정국에서 물론 조기 대선 여부가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지방 분권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공약들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 신호음에 따라서 반드시 이 곡선 자체가 반전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쏟아내놓지 않고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표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에게는 어떤 지방분권 선도도시라는 상징적 타이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들이 유효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말고도 또 긍정적인 변화 항목이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전 흐름이 지금 사실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설계도 좀 들어가고 있고 예산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덩그러니 국회와 대통령실만 오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대통령과 어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국회가 완전 이전할 것이냐, 대통령실이 용산을 택하지 않고 청와대를 택하지 않고 세종시의 일 집무실로 올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은 확 달라질 것이긴 한데 뭐 그걸 차치하고라도 디지털 미디어 단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언론단지. 네. 네, 언론단지가 지금 같이 구상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즈음에 그 6-1 생활권 그 국회 세종의사당과 차로 그 한 5분 거리의 그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부분에 어떤 명칭이 부여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구역이 정말 행정 수도의 위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권역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지금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곳곳에도 지금 긍정적 요인이 될 변화구가 많죠. 보시기에 뭐 국회 청와대 이런 거 거시적인 담론 빼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혹시 좀 있으세요? 국회, 청와대. 빼고 여기 세종시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오면은 뭔가 좀 세종시에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백화점이요. 백화점, 예, 그렇습니다. 예, 백화점 정답에 가까운데 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사실 좀 인구가 더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빨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반등을 해야 저도 그 속도가 빨라질 거라 보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광역철도예요. CTX. 올해 이제 10월에 정부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를 내놓거든요. 민자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그러면 효율이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역세권이 어디에 그 역사가 찍히느냐 요런 부분인데 일단 좀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성동 백화점 부지 거기를 뭐 들려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지배적인데 좀 여러 가지 수요와 어떤 예산의 문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오히려 거점을 삼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월에 과연 노선이 어떻게 제시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꼭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 요소로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 도시가 살려면 다양한 기능들이 와야 되겠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경제의 한 축으로서의 기업들이 와야 되잖아요. 뭐 사실 이제 최근 조금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뭐 전 세계적으로 로봇 AI 산업이 워낙 지금 그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어떤 대전의 유망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최근 주가가 엄청난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그렇게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그 세종 사옥 신공장 사실상 본사 이전이에요. 네. 대전 그 본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편동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상 7층 규모로. 뭐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세종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지표들도 세종시에는 어찌 보면 좋은 어떤 경제적 성신호다라고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평동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충남대 의대라든지 뭐 고려대라든지 AI, ICT 관련 대학원들이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좀 하나씩 기능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도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자족 성장 동력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서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대외 경제 여건에 따른 변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세종 시민들 마찬가지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아직은 영향을 미치고 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하반기 즈음에는 인하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의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신호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에 좋은 지표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뭐 7월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산금리를 이제 오르게 하는 스트레스 DSR 그 3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그 어떤 실수요자 외에는 투자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요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하나의 변수로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 부동산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훈풍이 불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이희택 기자. 저 역시도 세종시의 미래, 부동산 시장을 떠나서 세종시의 미래를 보고 함께 나아가시면 저는 좋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